그럼 지방선거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가 공직자 후보 사퇴 기한 마지막 날이었죠. 예. 그래서 각 당점 준비 상황이 어떤가요? 예, 어제 기준으로 90일 남았습니다. 90일 남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 사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야 후보군들 대진표가 정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곳 광역자치단체 중에 7곳 경선이나 단수 공천 방침 이미 확정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진전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 판세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지금 기우고 있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하는 거 그것 자체를 좀 꺼리고 있다. 그래서 후보군 구하기도 좀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후보위원들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나오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니까 예. 어차피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그런 결단을 하기가.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그 위원장이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하고 조혜진 전 의원이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것이고 현역 의원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추가로 공모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경선에 참여하고 이후에 이제 출마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현 시장이 삼선에 그리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이기 때문에 출마한다 안 한다 계속 그렇게 저울질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야, 그런 분이 부산 시장 된다면은 예.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 했던 참 걱정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때 당시 비서관이 부산시장이 된다면 좀 약간 아이러니. 검사 부산시장 참. 예, 지금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현직에서 내려와서 출마를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안에는 김영규,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밖에서는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이렇게 포함해서 5명이 경선 그렇게 됩니다. 국민의힘 또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려운데 어서운 서울시장이 이제 5선 도전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윤희숙 전 의원 비대위원장도 했었죠.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다만 신동욱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가 거론되기는 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서 당내 경선부터 심각한 토론과 수기가 있도록 언론사라든가 이쪽에서 공개 토론회를 또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윤석열 같은 인간이 안 나옵니다. 예. 각 당의 후보로 결정돼 버리면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솔직히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요, 정책 토론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당내 토론에서부터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유튜브 방송 이제 많이 하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뭐 경선에서부터 이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브리핑에서도 한번 준비를 한번. 아니 한겨레에서도 그 서울시장 후보자들 쭉 불러서 해보고 경기지사들도 불러서 해보고 민주당 후보자들 한번 그렇죠. 보고 국민의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같이 해서 토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뭐 복면가왕 뭐 한국 시리즈 형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경선을 치르겠다고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9일에 이제 단수 추천 공천하고 4월 16일에 공항역 단체장 후보 확정하겠다는 건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단수 공천 당연하게 기대하는 거 안 된다. 뭐 물갈이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물갈이라는 말을 굳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현역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벤트를 좀 하겠다는 건데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서울 부산으로 보입니다만 주요 격전지를 오디션 통해서 비현역 후보들 경쟁을 벌이게 하고 거기에서 승리한 후보를 현역 단체장하고 맞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거를 뭐 한국 시리즈 형식이다. 아니면 뭐 복면가왕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이런 비판은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현역 시장 물갈이라는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다른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최종 후보가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맞대결하는 예. 복면가왕 형식이 그거 아닌가요?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한국 시리즈 하는 플레이오프 제도는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성적으로 해서 그대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선정적 광고 방식 아닙니까? 그걸 정치에까지 도입하니까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벤트 정치가 되고 그 이벤트 정치의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이에요. 또 윤석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꾸준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 이벤트로 반짝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속임하고 예쁘게 화장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서 뒤바꾸겠다는 그 술책 아닙니까? 수준입니다. 수준. 정치를 홍보나 마케팅 정도로 생각하는 이 아주 천박한 정치 인식 수준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사실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대결 그냥 같이 보통의 경우는 같이 경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은 딱 내버려 두고 여기 나머지 후보들로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워서 이 네. 사람의 몸값이라든지 이게 주목도를 높여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에는 상관이 없나? 관계 선거법 없습니다. 얘기는, 예, 관계 선거법 당내 경선이 얘기까지는 때는 안 관계는 없는데 나오고요. 예. 쉽게 말하면 이지 않습니까? 1등이 있는데 2등부터 5등까지 힘 합쳐서 1등 이겨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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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당장 당내에서 반발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현역 주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현역 주자들 찍어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서초갑의 지역구를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 이 서바이벌 경선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히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관위가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서 출마 강권하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하고 경쟁을 하도록 계속 강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박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이 후보들하고 경선을 통해서 힘을 모은 다음에 오세훈 시장 이게 붙여보겠다. 이거는 법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좀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선거보다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될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이쪽에 좀 관심도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송영길 전 대표 행보 관련돼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전에 이제 개항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 대표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송영길 전 대표하고 또 비공개 만남이었는데 50분 동안 만났거든요. 50분 동안 만났는데 그 50분의 대화 속에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 두고 이야기 오가는 것 아니냐. 뭐 사실은 이제 이 물밑에서도 취재가 엄청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50분 동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뜻에 따르겠다. 지금 분위기로 예. 봐서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좀 양보하는 듯한 지금 모양새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만남을 두고요. 특별하게 어떤 지역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특정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이것은 개항을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과 송영길 대표 이야기겠죠.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송 전 대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누차 얘기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배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맞대결하는 모양새 자기는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비공개로 한 50분 이야기했다는데 예. 이제 사석에서 형동생하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을 많이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직 덜 무르익었다. 무르익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라고 제가 감히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법률적 전망은 다 틀리는데요. 정치적 전망은 거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보궐선거가 나오는 어느 지역구든지 여론조사를 도우면은 다 1등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무르익으면은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제가 전망합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몸값이 높아진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예.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포를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뭐 자기 당 대표든 자기 뭐든 뭐 다 해보십시오. 다 1등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죠. 원래 예. 그 정치인이 시련을 겪으면 예. 뭐 그 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 이야기는 그냥 짧게 하죠.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변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 예. 그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죠. 예,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입니다. 재판장은 권성수 판사고요. 어제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상대로 낸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입니다. 1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본인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 당직 위원장직 되찾았다. 뭐 국민의힘 민주주의 되찾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울시당 했습니다. 위원장 다시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본안 결정이 되기 전에는 본인의 위치로 좀 돌아온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사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잘 관여를 잘 안 하고 가처분 신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 게 이례적인데, 예. 받아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는 워낙 이거는 기존의 법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봤던 거겠죠. 실제로 당권파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좀 놀란 눈치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못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매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친한계가 이것을 계기로 정치적 행동에 나설 만큼의 동력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시지만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관련돼서 가처분 인용 되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좀 향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뭐 정당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면 그냥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놔둬야 되는 거지. 법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정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아까 우리 뭐 당내 경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당내 경선이라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법제화하죠. 미국처럼. 그죠? 미국의 일부 주들은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 법제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당이 완전히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책임져서 망하도록 놔두든가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개입하는 형태는 오히려 정당 정치를 더 저는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